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던 신우를 시원하게 응징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소극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우는 이걸 항상 약점을 잡아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말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우를 확실하게 응징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너무 시원합니다. 이제 신우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요.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는 내년쯤 가질 생각이에요. 그래도 34살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가지려고 해요. 제 나이가 내년에 33살이 되거든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멀어졌어요.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저처럼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이 남편 외에는 없는 것이죠. 이런 약점을 가지고 신우는 참으로 저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원래도 소극적인 제가 이런 사실을 들먹이며 말하는 신우 앞에서는 위축돼서 더 소극적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우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원래도 소심한 성격이 더 소심해진 계기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같은 반 친구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신우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시자들이 하는 짓인지 신우가 원래 못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더 이상 참고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못되게 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그랬는데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원하기만 해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행동할 생각이고요. 초등학교 때 같은 반 남학생이 저를 괴롭혔어요.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했고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친구들 보는 앞에서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 다른 친구들도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점점 강도가 세지고 저는 울면서 집에 가는 날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하고 삽니다. 어린 마음에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들어주었어요. 말도 상대가 원하는 말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한 친구 2명이 생겼고 그 친구들과는 평생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한 친구가 자기 남사친이 저를 건드려도 되냐고 물었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그 남사친에게 저는 큰일을 당할 뻔했어요. 간신히 벗어났고 그 이후로 남자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참 뻔뻔했어요. 사과는커녕 제가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저는 먼 곳에 와서 직장을 다니며 혼자 생활했습니다. 남자도 두렵고 여자도 두려웠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애한테 친구라고 애정을 쏟았던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저에게 누군가 다가오려 하면 철벽부터 쳤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직을 하게 되면 전 직장 사람들과 인연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뒤통수를 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구라고 믿었던 애들도 그랬는데 회사 동료들은 더 그렇겠지 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삐뚤어진 자아를 가지고 산 것이죠. 현재는 남편을 만나 마음의 상처가 많이 치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던 행동들이 상처들로 인해 생긴 피해의식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남사친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후 오랜 세월이 지나 마음을 열고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과거 얘기도 다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바람이 나서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남자에 대한 혐오증이 더 심해졌었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좋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는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터놓고 지낼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려는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저에게 누가 다가올 수 있었겠어요? 남편도 저에게 다가오려 했는데 저는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고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여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은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과거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반에서 소외된 친구들에게 일부러 다가가서 말을 걸곤 했는데 그게 재밌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친구가 말도 잘하고 알고 보면 재주도 많은 친구란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재밌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즐겁게 연애했어요. 저에게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성격도 좋고 잘생긴 남자에 비하면 저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남자와 한동안이라도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남편이 저를 떠날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나에게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망설였던 것이죠.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크게 고심을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는 결혼식 하객으로 와줄 지인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몰 웨딩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양가 어른들이 반대하실 것이 뻔해서 마음을 접었어요.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청첩장을 주기도 쑥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걱정 말라고 했어요. 자기 친구들에게 여자친구와 여사친을 모두 데려오라고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신우에게 남편이 부탁해서 친구들을 불러 축의금 내지 말고 밥만 먹고 사진만 찍고 가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찍을 때 신랑 신부 하객이 비슷하게 되어 사진을 찍고 남편 친구들에게도 신우에게도 고마운 마음이었죠. 저희는 시댁 가까이에 신혼집을 마련해 살았습니다. 신우는 미혼이고 시댁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우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많이 놀라웠습니다. 남편을 보고 시댁 식구들도 남편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우는 남편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신우는 저보다 3살 어린데 저희 신혼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신우는 자기가 결혼식 때 친구들을 부르느라 많이 힘들었다는 말을 가끔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했고요. 날이 갈수록 신우는 제 신경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신우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결혼식에 부를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에 위축되어 그 뒤부터 신우를 보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가까이 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시댁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도 신우와 비슷한 질문을 하더군요. 제 과거의 일을 말하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긴 얘기이기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 후로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저는 과거가 떠올랐는지 시어머니와 신우 앞에서 심하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보게 된 것은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무슨 얘기를 해서였을 것이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이 얘기를 남편에게 하기도 좀 그랬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신우에게 제 과거의 얘기들을 솔직하게 했어요. 신우를 믿고 얘기한 것이었는데 신우에게 제 과거는 물고 늘어지기 좋은 약점이 되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주변에 사람이 적은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를 무시하는 말씀을 가끔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뒤에서 제 험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저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과거의 상처 때문인지 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으니 남편과도 불행해질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결혼 6개월도 안 되어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으니 그냥 갈라서 자고 했습니다. 잘 지내다가 갑자기 제가 이혼을 요구하니 남편은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저를 달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이유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사실대로 말을 했고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그렇게 소리까지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신우에게 당당함을 보여줘라. 그 후에 이혼하자고 하면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냥 도망치려고만 한다면 절대 보내주지 못한다. 남편의 이 말에 저는 어떤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퇴근 시간이 되어 사무실에서 나와 보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남편은 신우에게 얘기를 다 들었다고, 새언니는 너를 믿고 그렇게 과거의 얘기를 오픈했는데 너는 그걸 약점 잡으려고 하면 되겠냐고 했어요. 자기는 거짓말을 한 것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주변에 친구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 했습니다. 남편은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너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엄마 아빠가 학교에 찾아가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도 그 버릇을 못 버렸냐? 이런 말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마누라 말에 홀려서 동생을 잡냐고 뭐라 하시더군요. 신우는 분명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저를 비웃듯이 쳐다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우에게 말이 나오더군요. 친구를 괴롭힌 사람이 문제인지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문제인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대로 신우에게 쏟아냈어요. 마지막에는 신우가 친구들에게 못되게 굴어서 부모님을 학교에 불려다니게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은 얘긴데 아가씨와는 앞으로 멀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인성이 글러먹은 것들은 분명 시어머니처럼 싸고 도는 부모가 있기에 평생 쓰레기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나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런 어머니 밑에서 남편이 저렇게 바르게 자란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이제 다시는 여기에 발걸음을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계속 그렇게 하면 제 인간 안 된다고요. 이후에 저와 남편은 시댁에 안 간 지 2년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전화를 드리는 정도예요. 못된 신우에게 그렇게 퍼붓고 나니 시원했습니다. 제 정신건강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저는 약간 적극적이 되었어요. 그런 제 모습에 가끔 놀랄 때가 있을 정도로요. 시댁에 언제까지 발걸음을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둘이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과거를 여기에 적고 나니 좀 더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쓰니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멋진 남편과 계속 행복하시면 되겠네요.